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영적인 여정을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권력의 가장 높은 곳, 그 눈부신 정점에서 벌어지는 기이하고 섬뜩한 일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의 정교한 개입일까요? 정치인의 넥타이 색깔 하나, 영부인의 옷차림 하나에 국가의 운명을 건 주술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는 무속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유력 정치인 부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와 그 속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비밀들을 무속적 관점에서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최근 대한민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한 유력 정치인 아내의 흰옷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중 앞에 나설 때마다 유독 흰색 옷만을 고집하는 그녀의 모습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저명한 한 여성 무속인에게 그 의미를 물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 사안을 깊이 들여다본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무속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단언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무속 세계에서는 할머니 신, 특히 집안의 번영과 자손의 안녕을 돌보는 불사 할머니와 같은 신령이 앞장서는 경우 그 신령의 보호를 받는 대리인이나 신도에게 흰색 옷을 입도록 명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취향에 따른 의복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방패막이자 살아 움직이는 부적과도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고도의 주술적 행위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유력 정치인의 아내가 애군을 막는 부적을 대놓고 지니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만약 공식 석상에서 우연히 부적이 노출되기라도 한다면 대통령 부인이 부적을 들고 다닌다는 구설에 휘말릴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는 곧바로 정치적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며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속인들은 이러한 위험을 피하면서도 신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특정 색상의 옷을 입으라고 조언합니다. 그 정치인의 아내의 경우는 그것이 바로 흰색이었다는 분석입니다. 흰색이 가진 무속적 의미는 매우 깊고 강력합니다. 이는 마치 무속인이 큰 굿을 마친 후 신의 뜻을 묻기 위해 오방기를 뽑았을 때 모든 애군이 소멸되고 일이 깨끗하게 해결되었음을 상징하는 흰색 기가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흰색은 가장 맑고 순수한 기운을 상징하며 동시에 모든 부정한 것을 막아내는 강력한 방어의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산신의 세계에서 신성한 백호가 산신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현신으로 여겨지듯 흰색은 신성함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녀가 고집스럽게 흰색 옷만을 입는 행위에는 세 가지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둘째는 남편을 모든 정치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며, 마지막으로 현재의 지위를 잃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려는, 즉 탄핵과 같은 비극적 결말을 피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한 무속인의 말에 따르면 역대 어느 권력자치고 무속인의 조언을 구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합니다. 과거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킨 고 정주영 회장조차 곁에 3명의 전문가를 두었는데 한 명에게는 땅의 기운을, 다른 한 명에게는 사업의 길을, 그리고 마지막 한 명에게는 집안의 대소사를 맡겼다는 일화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처럼 정치와 경제의 거물들이 무속인을 찾는 것은 그들의 운명을 바꾸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과도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밀스러운 행위들이 결국에는 수면 위로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정치인의 아내 역시 무속인을 찾아가 점을 보았을 것이 100% 확실하다고 한 무속인은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그곳에서 당신은 장차 이 나라의 국모, 즉 영부인이 될 팔자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예언을 철석같이 믿게 된 순간부터 그녀는 스스로를 이미 영부인이라 여기고 행동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바로 그녀의 모든 오만과 독선의 근원이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스스로를 조선시대의 왕비인 중전마마로 여기게 되니 해경궁이라는 기이한 명칭을 스스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졌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듣고 보니 최근에 있었던 또 다른 논란 역시 예사롭지 않게 다가옵니다. 베트남에서 방한한 고위급 인사의 부인에게 한복을 선물하는 자리에서 그녀가 보인 행동은 예교적 결례를 넘어 섬뜩한 무속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 자신은 흰색과 분홍색이 어우러진 마치 왕비의 옷처럼 화사한 한복을 입은 반면 귀한 손님에게는 초록색 계열의 한복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 형태와 색상이 한국의 사극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상궁, 즉 왕비를 모시는 시녀의 옷과 매우 흡사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한 여성 무속인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만약 그 베트남 인사가 한국 드라마의 열렬한 팬이라면 자신이 입은 옷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즉시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무속과 전통 복식에서 파란색이나 녹색 계열은 주인을 보조하는 신하의 색으로 통합니다. 자신은 주인의 색인 흰색을 입고 귀한 손님에게는 신하의 옷을 입힌 것입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손님을 자신의 아래 사람으로 취급하는 지극히 모욕적인 행위이자 국제적인 망신이라는 것입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근 그 정치인 측은 국민임명식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행사를 개최했는데 그 무대 장치가 또다시 무속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거대한 원형 무대를 설치하고 그 테두리를 따라 흰옷을 입은 사람들을 마치 병풍처럼 쭉 둘러앉힌 모습이 고대의 제사의식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한 무속인은 그 형태가 마치 고대 왕들이 즉위식이나 축하연을 열 때 주변의 신녀들을 도열시키는 모습과 흡사하다며 혀를 찼습니다. 역대 어느 지도자도 국민을 동원해 스스로를 위한 대관식을 치르고 원형 재단의 사람들을 둘러세우는 기이한 짓을 한 적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막대한 세금을 들여 치른 그 행사에 정작 참석자가 거의 없어 자리가 텅텅 비는 창피를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그 수억 원의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면 온 국민의 박수를 받았을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처럼 한 유력 정치인 부부를 둘러싼 무속 논란은 우리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과 합리성이 지배하는 시대에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는 인물의 언행이 이토록 비과학적이고 전근대적인 논란에 휩싸이는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 과거 공중파 방송을 통해 그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는 한 저명한 무속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의 모든 행보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운명과 직결되는 공적인 행위입니다. 개인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무속적 비방에 의존하는 것은 스스로 그 그릇이 자금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사사로운 믿음이나 주술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 즉 민심을 겸허히 받들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으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야 마땅합니다. 흰옷으로 잠시 애군을 가릴 수는 있겠지만 한번 돌아선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그 어떤 값비싼 부적으로도 결코 막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은 권력과 믿음, 공적인 책임과 사적인 신념의 경계에 대해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야 할 지점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